삼준이 장전의 원투펀치 214화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주제는요. K리그 이적 동향입니다. 자, 19경기를 치른 K리그 클래식 이제 이 남은 후반기를 위해서 사실 재정비를 할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가장 그래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적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어디죠? 활발한 움직임을 이미 보여서 이미 정리가 된 팀이 있죠. 포항이죠. 포항 스틸러스. 네. 사실 이 포항은 역시 외국인 선수가 부족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룰리냐라는 선수가 지금 영입이 됐고요. 이 선수는 저는 사실 브라질 선수들을 볼 때 어릴 때 이 선수가 어느 클럽, 어느 정도 레벨의 클럽에서 뛰었고 또 가능성을 인정받았느냐를 좀 높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룰리냐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잘하던 선수거든요. 네, 이 룰리냐 선수가 10대 후반에 브라질의 명문 클럽인 코리티안스에서 꽤 많은 경기를 출장하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타보고에서 활약을 했는데 보타보고 역시 리우에서 상당히 이제 지명도가 있는 아주 클럽이고 이 선수의 경기를 제가 풀로는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상들을 보면 일단 드리블 능력도 있고 슈팅 능력도 있고 문전 가담했을 때 어떤 센스 있는 패스 능력도 있습니다. 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지금 와서 금방 확 적응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후반기 라운드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포항의 스쿼드에 있어서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 역시 무랄리아 선수. 이 선수는 브라질의 최고 명문 클럽이자 인기 클럽인 플라멩고 출신입니다. 플라멩고에서 많은 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어린 나이에 기대를 받았던 선수고 위치가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 처진 위치인데 역시 패스 능력이 좋고 또 어떤 커팅 능력과 공격 가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K리그에서의 어떤 피지컬 싸움에 있어서는 사실 플레이를 보면 단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쟁을 좀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역시 이 선수도 능력은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릴 때 검증을 받고 장래성을 인정받은 두 선수가 지금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 알리 아바스 이라크 선수가 들어왔어요. 시드니 FC의 이제 왼쪽 윙어나 윙백을 보는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포항이 요즘에는 이제 3백으로 전환이 됩니다만 왼쪽 윙백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효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도 이 최진철 감독이 4백으로의 전환이나 여러 가지 융통성을 줄 때 상당히 좋은 자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수가 쏠쏠하게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잘 영입이 됐다. 근데 이제 라자르 선수를 뭐 보낸다고 그랬다가 지금 뭐 잔류한다 그렇죠. 뭐 일단은 그랬죠. 라자르 선수가 팀을 떠날 것처럼도 보였지만 지금 잔류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자르 선수를 완전히 이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의 오게티가 됐다. 지금 새로 영입한 세 선수 다 K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들인가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선수들이 K리그로 왔을 때 적응을 잘 하려면 어떤 점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포항의 영입 가운데 가장 포인트는 역시 룰리냐 선수예요. 룰리냐 선수가 어려서부터의 그 기대치와 그 포텐셜을 여기 와서 제대로 터뜨려 주면 포항은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가 되는 선수이고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아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브라질의 그 아주 특유의 뭔가 발재간이라든가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의 선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신체 조건이 그렇게 또 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K리그의 어떤 몸싸움이라든가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본인이 동료들과 더불어서 잘 이제 극복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의 리스크가 만약에 극복이 된다면 꽤 잘할 수 있는 기본은 지니고 있는 선수가 룰리냐 선수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무랄리아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녹아드는데 시간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포항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포지션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기능 면에서는 어쨌든 필요한 선수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알리 아바스는 이제 이라크 선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자심이라고요. 이라크 선수가 포항에서 좋은 활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리 아바스도 괜찮다. 느낌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또 향수와 또 그런 좋은 인상을 또 불러일으키는 선수죠. 이라크랑 포항이랑 뭔가 좀 궁합이 맞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느낌은 이 선수가 은근히 잘해줄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느낌입니다. 네. 또 다른 팀 상황은 어떻죠? 전남 상황을 보면
한 의원님이 좋아하는 오르샤 선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네. 아니에요. 오르샤. 오르샤, 그래서 네. 장춘으로 갔습니다. 장춘 야타이로. 스테보 선수는 나이도 먹고 그래서 폼이 많이 저하돼 있었어요. 약간의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스테보 선수는 팀을 이제 떠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두 선수 대신에 외국인 선수 티오가 지금 남았기 때문에 영입을 했습니다. 자일 선수, 우리 팬들이 아는 제주에서 정말 잘했던 선수죠. 네, 2012년에 18골을 넣었던 자일 선수. 그래봐야 이제 아직 28살입니다. 근데 K리그 지금 복귀하자마자 득점에 성공을 했고 바로 적응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의 용병 중 역시 K리그 바닥에서 고기를 먹어봤기 때문에 바로 적응이 돼서 이 전남의 자일 선수는 스테보가 없는 상황에서 뭐 스테보처럼 역시 활동폭이 넓고 네. 여러 가지 작용에 있어서 아주 좋은 영입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명은 재밌는 선수인데 크로아티아 출신의 호주 국적 센터백 토미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국적은 호주입니다만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약을 했고 경기를 이미 나섰어요. 그래서 경기를 봤더니 수비수인데도 공격 가담 능력이 꽤 좋습니다. 이 선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미 선수도 은근히 요긴하게 좀 활용이 되겠다 싶어서 전남에서는 두 선수 외국인 선수의 그 공백을 두 선수가 잘 메워주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일 선수의 어린 시절 경력만으로 따지면 룰리냐 선수보다도 오히려 자일 선수가 그렇죠. 더 좋을 정도. 그러니까 브라질 청소년 대표 출신이거든요. 자일 선수 정말 좋은 선수였고 그 제주 시절에 그야말로 이제 제주가 한동안 박경훈 감독 휘하에서 절정기를 정말 특히 화라산 같은 공격력으로 요즘도 제주는 사실 공격력 좋습니다만 그 아주 절정기를 달릴 때 또 그 주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다만 이제 자일 선수는 그 K리그 무대를 떠난 이후에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다른 곳들에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커리어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일 선수의 지금 유일한 뭔가 불안감 내지는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일단 첫 경기의 기분은 좋기는 하나 과연 K리그와 지금 다시 이제 K리그에서 돌아온 이 사이의 기간 동안 과연 이 선수가 어느 정도로 이제 자신의 실력을 유지를 시켰느냐. 만약에 예전에 제주에서 뛰던 그 절정기의 그 기량이 나온다면 정말 오르샤 못지않게 정말로 좋은 선수를 전남은 데려온 거예요. 하지만 자일 선수가 그 몇 년 동안 조금 이제 하락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남은 역시 그런 부분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름 이적 시장이 약간 저희들이 예상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팬들이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물갈이가 좀 되나? 취약 포지션이 이제 해결되나 하는데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오랜 기간 보면 여름 이적 시장 때 사실 기대치는 높은데 그냥 별로 생각보다 별로인 경우가 사실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지금 막 데뷔하자마자 골 넣고 잘하긴 합니다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이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 사실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만큼 바로 와서 적응하기가 또 힘든 리그가 또 K리그이기도 합니다. 맞춰볼 시간도 사실 부족하고. 그렇죠. 새로 또 맞춰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다른 팀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울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울산은 베르나르도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새로운 김신욱 선수가 왔어요. 그래요. 네, 프랑스 태생의 맨시예요, 맨시.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던 기니 국적의 맨디 선수. 맨디. 키가 상당히 커요. 프로필은 194cm로 나와 있는데 지난 서울전을 가서 현장에서 후반에 투입돼서 나와서 경기를 봤는데 키가 프로필보다도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 김신욱 선수 정도 되지 않나. 김신욱 선수도 프로필보다는 좀 더 크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수에 대한 제가 정확한 능력은 사실 눈으로 확인한 거는 연습 때 플레이하는 거 연습할 때 조금 봤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리그 했을 때도 이 선수가 데뷔골을 종료 직전에 수원전에서 서서 헤딩을 넣었잖아요. 스탠딩 헤딩. 누가 그러더라고요. 싱가포르 했을 때도 서서 헤딩을 잘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신뢰가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점프력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존재 자체가 좀 위압감이 그렇죠.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아마 울산이란 팀 자체가 코바의 돌파에 또 많이 김태환의 의존하고 또 돌파도 김태환의 있고. 또 치달 골파. 그래서 크로스들이 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이정엽 선수가 됐던 뭐 박성호 선수가 됐던 그런 공격진과의 이제 후반에 조코로스의 역할 합류를 했을 때 그런 역할에서도 충분히 이제 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입니다만 보고 느낀 거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기량 자체가 주전으로 뛰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도 제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울산의 이제 윤영환 감독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자원 아닌가. 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울산의 스타일에는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뭐 주전이 됐건 조커가 됐건 그런 선수이면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다만 역시 울산 팬들이 여전히 바라는 것은 중원에서 빌드업이 좀 더 잘 됐으면 그러니까 이제 점을 찍어줄 어떤 강력한 자원이 하나 더 보강됐다고는 보이는데 역시 문제는 공격 전개가 얼마나 더 잦은 빈도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그래야 사실은 맨디 선수의 위력도 더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장신 선수를 194cm의 선수를 영입한 울산의 상황 살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팀이 또 있나요? 저는 근데 포항도 영입을 했습니다만 제주가 전력 보강을 또 알차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과 강원에서 뛴 바 있는 해난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슈팅력이 있고 득점력이 있는 선수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캐리 클래식이 지금 워낙 또 실력차들이 줄어들었고 또 다른 강팀들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해난 선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해난 선수는 그런데 기존에 뭐 김호남, 뭐 이근우, 마르셀로 뭐 좋은 자원들이 측면 볼 수 있는 이선 자원들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지금 대전에서 윙백 또 왼쪽 윙어 볼 수 있는 왼발킥이 좋은 완델손 선수를 지금 영입을 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도 되죠. 그렇죠. 네, 이 완델손 선수 영입을 하면서 제주가 전체적으로 사이드 공격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옵션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3백과 4백을 공격적인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은 글쎄요. 중앙에도 송진영이나 이런 센스 있는 미드필더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파괴력 있는 측면 공격이 또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완델손 선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대전에 왔었잖아요. 대전에 처음 왔을 때는 사실은 센세이션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대전이 정말 좀 뭔가 좀 풀어줘야 될 아주 위력적인 공격 카드가 필요했는데 완델손 선수가 아주 멋들어진 골도 막 연일 장렬을 시키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꾸준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완델손 선수에 대한 리스크는 대전에서 이미 뛰었던 거를 비추어 보면 잘할 때는 아주 멋진데 근데 이것이 이제 뭐 5경기 잘했어요. 그런데 10경기, 15경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조금 용두사미처럼 된 시즌을 이미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는 사실은 근데 대전에 비하면은 주변의 동료들이 좋죠. 주변에 더 능력 있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완델손이 짊어져야 될 부분도 그만큼 훨씬 더 적을 것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대전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꾸준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제주로서는 또 깨소금 같은 영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전 때처럼 처음에는 확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존재가 또 미미해지는 이제 그렇게만 안 하면 됩니다. 완델손 선수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영입이 있었죠? 성남은 지금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골키퍼. 그렇죠. 김동준 키퍼 빈자리를. 그렇죠. 김동준 키퍼가 이제 가야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김학봉 감독님과 이제 김혜훈 또 코치가 상당히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녹화 시점은 사실 지금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가는 시점은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고 그 점은 이제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녹화 시점을 구하는 바이고 어찌됐건 성남은 일단 골키퍼가 필요한데 사실 다른 팀들이 정말 괜찮은 골키퍼는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트레이거 후보 선수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1, 2, 3, 4 뭐 이렇게 골키퍼가 좀 풍부한 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4 골키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뭐 김동준 키퍼가 없어지면서 저 임시 처방책이라 할지라도 성남 입장에서는 김근배 선수가 만약에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그 선수가 골문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상대 다른 팀이 이제 4 골키퍼 뭐 이럴 때 선뜻 받기에는 사실은 성남 입장에서도 그거는 좀 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뛰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FC 서울하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팀을 사실 묶기는 조금
애매한가요? 그렇죠. 네. 수원 삼성이 지금 배가 고프죠. 네. 네, 팬들도 지금 막 영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조나탄 선수가 좀 빨리 많이 터져줘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조나탄 선수는 팬들 아시다시피 대구 FC에서 능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돌파력, 득점 능력 가지고 있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녹화가 지금 수요일인데 아직 주말 경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녹화 기준으로는 지난번 경기 때도 조나탄 선수가 아직 호흡이 좀 잘 맞진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슈팅이 워낙 좋고요. 그리고 서정원 감독도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슈팅이 클래스가 다르다. 네, 일단 슈팅이 엄청 좋대요. 그래서 아직 이제 팀원들하고의 호흡에서 조금 삐걱거리는 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거를 얼마큼 빨리 융화를 시켜서 데뷔골이 얼마큼 빨리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고 저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나탄 선수는 어느 정도 분명히 기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의 공격 진역에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측면 미드필더였던 장현수 선수를 지금 부산으로 임대를 보내면서 측면 쪽에 이제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또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수요일 녹화 기준으로 뭐 이 카스텔렌 선수 기사도 모 언론에서 지금 나오긴 했어요. 협상 중이라고. 오른쪽 윙어 페이노트에서 한동안 좋은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팬들이 유럽 축구 팬들, 유럽 축구 팬들은 아시는 네, 이 카스텔렌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동안 함부르크에서도 그렇고 부상이나 또 여러 가지 출전 기회가 없으면서 상당히 내리막길을 갔었습니다만 네덜란드 리그 복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폼을 다시 올려주고 아시아 무대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웨스턴 시드니에서.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정도 선수가 들어온다면 그러면 염기훈에 의존하던 측면 루트가 좀 오른쪽으로도 다양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상호 선수 이런 전문 윙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수원에게는 공격적으로 조나탄과 함께 새로운 공격, 수원의 어떤 새로운 공격의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원이 사실은 그래도 2선이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고 2선에 많이 의존을 한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달 성남은 정도 김동준 키퍼가 빠진다면? 빠지지만 또 수원은 권창훈 선수가 빠지는 또 그 기간이 있는데 2선에서의 어떤 새로운 피, 수혈, 활력 이런 그렇죠. 것이 지금 수원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나탄이 터져야 되고 또 2선에서 뭔가 조금 그런 보강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좀 힘든 상황이 많았던 수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얼만큼 또 전략적으로 보강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살펴볼 팀은 FC 서울입니다. 서울이죠. 서울은 뭐 근데 요즘에 황선홍 감독이 지금 지휘봉 잡고 연패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지난 경기 때는 최용수 감독이 썼던 시스템을 그대로 다시 구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오스마르가 다시 3백에 스토퍼로 내려갔고 그대로 이제 당분간 황선홍 감독은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일단 이 위기를 넘겨야겠다. 네, 연패를 끊어내야겠다. 그러면서 예전에 좋았던 어떤 전형 시스템을 그대로 일단은 좀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서도 점진적으로 지금 스쿼드 개선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센터백 곽태희 선수를 일단 영입을 하면서 8월 중순 이후에는 4백의 운영도 조금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역시 신진호 선수의 공백이 여전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쪽에 주재종 선수도 지금 부상 중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쪽 보강을 황선홍 감독은 확실히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에 좀 패스 줄기가 있고 센스가 있는 기동력 있는 이런 미드필더가 지금 영입되기를 황선홍 감독이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곽태희 선수가 오면은 그 서울의 그 세트 플레이 코너킥 같은 때 무서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일단 서울은 강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외모도 좀 강화가 돼요. 수비 외모 업그레이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인데 그 전북에 이번에 루이스 선수가 이제 나가고 에듀 선수가 복귀한다. 뭐 복귀 안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생겨서 좀 좋아하는. 그 서울 좋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모만. 외모 취향은 약간 근데 에듀 선수 서울의 잘생기지 저 않았어요? 라이벌 팀들만 돌아다니는 선수를 또 지금 언급을 하셔가지고. 아니 잘생겼는데 어떡해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K리그가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죠. 루이스 선수 지금 갑자기 계약 해지가 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루이스 선수를 이제 일단 이적시키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뭐 에두 선수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에두 선수가 오면 글쎄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전북 입장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계속 쓰기는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된다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경기 때 역시 중국 팀이랑 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이 상강이죠. 에두가 또 중국 팀 선수들과 많이 접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빠트린 얘기는 없나요? 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다른 팀들도 있죠. 수원 FC. 이창근 네. 골키퍼. 수원 FC는 오군지미 선수가 결국은 이제 적응에 좀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국 팀으로 임대되면서 오군 지문미가 결국 됐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오군 지미. 네. 수원 FC.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K리그 여름 이적 시장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녹화 시점 기준으로 또 방송이 나가는 시점과 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적 시장이 끝나는 그때까지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펀치 214화 마지막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장전 한준이가 100발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신기루.